네, 신유일주입니다. 신금이고 또 이게 금이죠. 금과 금으로만 다 이제 천간가시가 금과 금입니다. 금의 오행이 이제 의미하는 색깔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일주가 굉장히 그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신유일주는 또 현침이 굉장히 강하죠. 신금도 대표적인 그 현침인데, 지지장간에도 신금이 들어가 있죠. 네, 신금이. 이거는 이제 유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금이 되겠네요. 네.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신일간이 공통적인 특징이 좀 감각이 좀 아주 좀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섬세하죠. 그래서 그 성격도 아주 좀 예민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침의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의미하는 게 이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그 공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진 그 보석금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어떤 그런 그 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신유일주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좀 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아주 좀 예민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못 건들면 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유일주가 이제 금금인데 경신일주도 금금이죠. 경신일주 똑같이 이제 그 금이잖아요. 금. 이것도 이제 금금인데, 경신일주하고 신금일주 중에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유일주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경신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비견을 이제 똑같은 비견을 깔았는데, 신금 안에는 임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토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신유일주는 오로지 그냥 경금하고 신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으로 그냥 딱 뭉쳐진 거죠. 그러니까 신유일주가 뭐 자존심도 엄청 강하지만 자존심이 더 강화가 돼서 고집이 또 굉장히 셉니다. 근데 뭐 본인들은 뭐 고집이 세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 만나보면 좀 세죠. 일지에 비견을 깔고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죠. 갑인하고,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병자, 임자, 그 다음에 신유, 경신.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지금 순수하게 이제 한 가지 오행으로 구성된 거는 을묘하고 임자하고 신유죠. 저 인목 안에는 병화도 있고 이제 무토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임수도 있고 뭐 이제 무토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천간과 지지가 구성된 거는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을묘일주, 임자일주, 신유일주 자존심 엄청 강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간여지동의 대표적인 그런 일주입니다. 근데 실제 또 만나보면 본인은 또 고집이 안 세다 그러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고집이 좀 강하다, 세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런 이유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건 신금인데,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다 비견겁제를 다 이렇게 깔았고, 간여지동이잖아요. 이제 간여지동은 이제 천간과 이제 지지가 같다.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 여자를 갖다가 이제 뭐 쓰죠. 이렇게 간여지동 사주의 특징은 일단은 그 본인의 어떤 주관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신념도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약간의 어떤 그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유일주가 좀 조직사회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신유일주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계통으로 들어가야만 신유일주가 그래도 직장생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좀 예민하고 예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하고 좀 융화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유는 이제 록지 있죠. 록지를 이제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게는 좀 출세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록이라는 게 일정한 직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승부욕도 있고, 이제 승진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자수성가,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험 합격해서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그런 일주다 보겠습니다. 천간지지가 다 음이죠. 신유일주가 능동적으로 막 자기 성격을 드러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속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아주 좀 친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고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존심이 좀 강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되게 또 이제 그 의리를 또 많이 또 따지죠. 의리. 금으로 이렇게 뭉쳤잖아요. 이게 금. 금이 의미하는 게 이제 의리, 신의, 이제 그래서 이 신유일주가 다른 사람을 한번 이렇게 딱 신뢰를 하면 정말 뭐냐면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막 그 밀어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데, 한번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신유일주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모환형도예요. 모환형도. 신유가 갖고 있는 이런 예민한 어떤 그런 현침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물론 그렇게 쉽지 않지만 잘 동화되기가 쉽지 않고 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번 딱 맺어지면 이제 이 신유일주는 정말 뭐냐면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죠. 잘한다는 게 뭐 정신적으로도 잘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잘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한 번 틀어지면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신유일주를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신유일주인 사람은 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받쳐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신유일주의 어떤 그런 날카롭고 좀 예민한 어떤 그런 속성을 건드리면 또 이 신유일주가 한번 다시 또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유일주 사주를 가지신 분들하고는 잘 사귀고 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금이 이제 그 도화잖아요. 도화인데 이게 이제 뭐 홍염이라고도 합니다. 홍염. 유가 이제 좌오묘유 이제 그 도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유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은근하게 이런 그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그 매력이라는 게 뭐 도화처럼 막 그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뭐 도화처럼 은근하게 어떤 본인한테 아니면 본인이 노력하려고 막 이렇게 이런 도화의 끼,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어떤 그 성적인 매력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신유일주는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근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막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좀 음적이기 때문에 양이 아니고 이게 다 신금도 유금도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속성은 아니니까 음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은근하게 매력이 있는 그게 이제 그 홍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일주 여명 같은 경우는 피부도 굉장히 좀 아주 좀 하얗고 또 되게 이쁘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은근한 매력이 좀 이렇게 있는 그런 일주가 이제 그 신유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일주가 이제 요렇게 또 현실도 강하고 이제 섬세하고 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유일주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귀기가. 예. 근데 이제 한번 잘 사귀면 이제 아주 진짜 가리라도 될 정도로 이제 잘해주는 게 신유일주. 신의를 중시하는 신유일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녹지를 갈았죠. 신금은 유에, 지지 유에 이제 녹지가 되잖아요. 녹이 의미하는 거는 뭐, 이제 관대지를 넘어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올라온 거죠. 녹봉을 받는. 이게 이제 녹이라는 게 녹봉이죠. 옛날식으로. 뭐 이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어떤 그 봉급.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일정한 직위를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일주는 이제 생각도 좀 반듯하고 행동도 좀 반듯합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좀 범생이 같은 그런 범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쪽 계통의 사주가 일주가 이제 신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신일주가 또 완벽한 걸 또 추구합니다. 완벽함. 대충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뭐 청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약간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녹지를 깔았으니까 일단은 뭐 신일주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이 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녹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겁재도 다 녹이죠. 비견도 다 녹이죠. 하니까 일단 녹이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인 직위가 있고 내가 성실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록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신록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내가 최소한 어떤 품위 의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삶은 산다 신유일주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그 일지에 이제 한 가지 원행어만 된 거 을묘하고 그 다음에 임자 그 다음에 신유 요거는 지장간이 딱 두 개밖에 없죠. 그 지지 12개 중에서 지금 그 지장간이 두 개가 있는 거는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세 개. 그래서 요 일주를 가지고 있는 유금하고 자하고 묘는 이제 딱 두 개씩이잖아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지지는 지장간이 다 세 개씩 있잖아요. 얘는 이제 두 개이다 보니까 지지의 지장간을 가지고 육친성을 논하기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보통 뭐 세 개가 있으면 뭐 식재관이랄지 뭐 그다음에 뭐 재관식이랄지 이렇게 뭐 비식재랄지 이런 식으로 육친성을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이제 깔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되게 이제 그 분석도 하고 이제 그 일주의 특성도 잘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좀 이렇게 도구가 있는데 이 자하고 묘하고 유는 특히 이렇게 구성되니까 한 가지 원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일주들은 사주 원국을 잘 살펴야만 일주의 특성을 더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종을 하잖아요, 인종. 그래서 이제 인종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 비겁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식신이 없죠. 그 다음에 재도 없죠. 그 다음에 관성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도 없어요, 인성도. 이게 다 없죠, 지금 현재. 지지시장에. 그럼 이걸 이제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식신 같은 경우에는
개수니까 신금에 임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유를 또 끌고 와서 개유는 이제 뭐 병지가 되겠고 재성은 여기도 없으니까 재성은 이제 간목하고 을목인데 간유를 없잖아요. 을유를 끌고 와야 되겠죠. 을을. 그럼 뭐 을유는 뭐 이게 을유 이거는 절지가 되잖아요. 또 절지. 그럼 뭐 그다음에 관성은 병하고 정인데 병유가 없죠. 그러니까 정을 끌고 와야 되겠죠. 정유는 이제 생지가 되고 인성이 온다 그러면 무토하고 기토인데 무유는 없으니까 기유를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럼 기유는 이제 생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인종인데 없는 걸 끌어오는 걸 이제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유일주가 이제 육신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인비식관 이걸 다 이제 네 개를 이제 없는 걸 끌어오는 걸 인종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딱 사주 원국에 뭐 월천간이나 연천간이나 시천간에 이게 있으면은 요 인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종을 갖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신유일주의 공통점으로 일반화시키면은 그 일반화에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종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분들 가끔씩 제가 들어보면 이걸 인종을 다 끌어와가지고 신유일주의 공통적인 어떤 걸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끌어올 때는 어떻게 끌어오느냐면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오행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걸 끌어올 수가 있는데 그 천간에 이런 그 재관인식 이게 있으면 끌어오지 말고 없는 경우에만 끌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종법이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요 인종은 없는 경우에만 끌어와서 참고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요게 월천간이나 시천간, 연천간에 이런 재관인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겁법이에요. 겁법. 그래서 겁법으로 해서 바로 내려가지고 12운성을 붙여서 그 동태를 본 다음에 12운성에 맞는 그러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내려서 이제 보는 겁법이에요. 겁법. 신유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봉법. 그리고 여기 경금이 요로 붙이고 유금을 또 요로 붙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금을 요로 붙이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좌법이라고 그러죠. 좌법. 그 다음에 인종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보는 이제 봉법하고 이렇게 보는 좌법이 우선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겁법을 갖다가 보는 거고, 마지막에 인종을 보는 건 인종. 없는 경우에만. 겁재가 이제 이게 이제 경금이 겁재잖아요. 겁재가 이제 이게 경금은 유금의 이제 왕에 해당되죠. 왕좌 높은. 이게 굉장히 강한 거죠. 겁재가 의미하는 거는 재물을 이제 어거지로 취득한다 그런 거니까 이제 신유일주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 욕심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유가 의미하는 게 이제 가을에 어떤 결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유일주가 뭐 마무리도 잘 짓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어떤 거두어지는 어떤 이게 뭐 씨앗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확물 이제 다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그런 거니까 나름대로 이 신유일주가 재물을 끌어모으는 어떤 능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천간에 이제 재성의 형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신유일주가 이제 뭐 간목을 봤다, 뭐 을목을 봤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을목보다는 간목이 낫겠죠. 을목보다는 이게 이 신금이 을이라는 건 1년생 초목이니까 단칼에 이렇게 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을목보다는 간목을 보는 게 신유일주는 이제 훨씬 재물 취득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비견이 이제 요 신금인데, 신금이 이제 녹좌녹군으로 가죠. 녹좌녹.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건, 나도 되지만, 비견겁제, 비견의 이제 형제 자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그런 형제 자매가 이제 있는데, 신유일주는 이제 녹지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는 이제 관계는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신유일주의 그 형제 자매. 일단 그리고, 지장간에 비견겁제가 재성하고 같이 있으면 돈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비견겁제가. 근데 신유일주는 그냥 깨끗하잖아요. 맑고. 딱 한 가지 오래. 금. 실제 뭐냐면 신유일주가 성정이 좀 깨끗합니다. 성정이 깨끗하고 맑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신유일주의 어떤 형제자매는 크게 다툼보다는 좀 잘 화합하는 형제자매가 있겠다. 어떤 형제자매냐? 현춘하죠. 녹자 녹군이가 괜찮아요. 신유일주 형제자매. 비견, 그러니까 내가 이 녹자 녹군에다 고집 좀 세죠. 주관도 강하고 신유일주 셉니다. 예.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래서 직업적성도 섬세하고 예민하고 아주 그런 약간 좀 이타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직장보다는 전문 직장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그게 칼이잖아요. 이것도 아주 잘 다듬어지는 그런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료계통, 의사, 약사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그 다음에 건축도 맞죠. 아주 예민한 부분, 섬세한 부분을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 계통.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예술인.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인데, 회계도,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유일주가. 근데 이제 회계 같은 경우도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게. 진짜, 몇 원짜리 하나까지 다 은행에서는 맞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직업적성이 이런 회계적인 부분, 경영회계, 이쪽 부분도 이제 신유일주하고는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유일주는 이런 직업을 갖다가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가면 이 신유일주가 잘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쪽 계통으로 나가야 돼 신유일주는. 진신은 이제 병화하고 이제 임수인데, 이제 이 병화는 이제 요 신금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병화는 이제 관성이 되니까 이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진신이 이제 병화가 월천간이나 시천간이나 연천간에 떠주면 조직사에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임수. 이건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신금이. 그래서 이제 이건 도세주옥이라 그래서 도세주옥이라서 이제 물로 이제 보석을 깨끗하게 닦는 거죠. 이렇게 도세주옥.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빛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임수가 들어가는데, 임수는 이제 신금한테 상관이 되니까, 상관성이라는 건 이제 말이잖아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유일주인데요.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병화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이니까 조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일찍 직장생활에 들어와서 이제 신유일지 어떤 그런 예민하고 예술적인, 그리고 이제 섬세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병화는 진신인데, 진신은 이제 일간한테 도움이 되고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입니다. 네, 병화. 그 다음에 임수가 이제 아까 있었죠. 도세주옥. 임수가 오면 일단 언변, 말 잘하니까 이 신유일주가 가진 어떤 예술적인 감각, 예리한 부분, 섬세한 그런 걸 가지고 말로써 언어적으로 잘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일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금은 이제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유축 삼합. 요거는 이제 신유는 이제 아까 녹지였잖아요.
그리고 신금은 살을 보면 이게 그 사지가 되죠. 그리고 신축은 축토에 이제 이게 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위축 삼합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녹사양 합작이 되죠. 이 합작. 삼합. 이건 이제 신유일주가 이제 요 살을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사지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끊어진다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신유일주가 요 사화를 만나면, 일단은 요런 것들이 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기획 업무나 아니면 계획 업무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은 이제 누굴 가르친다고 하는 양육하다, 기르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신유일주가 아주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돈도 벌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다, 양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화의 운동 논리로 이제 시리운성 한번 바꿔서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사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주 풀이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 신유일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